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을 네.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최현덕 코치님이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략은 하마스 인질 석방이 관건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네.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도 해결하고 싶어서 방문까지 했지만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잠깐 좀 종합해 본다면 일단 바이든 방문 전에 이제 그 병원 폭파가 있었죠. 네. 500명 이상의 사상자 나오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고 이 중동 지도자들과 만남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과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 이 가자 지구로 구호품 반입되는 거 허용됐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어떤 하마스가 어떤 인질 석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지정학적 감소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는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다만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건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어떤 전략을 짜기 힘든 건데 네. 단기적인 전략이 힘든 거지 사실 중동 전쟁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중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급반등으로 이어졌고 지금 보시면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일 거예요. 네. 주식시장 참여 다 누구나 힘들겠지만은 올해 이런 시장에 우량주를 사 모으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더 대박이 나고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주식을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우량주를 사 모으면 싸니까 대박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빠지는 걸 보고 있어 무섭거든요. 네. 다만 그런 무서운 거를 뒤로하고 우량주를 좀 사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제가 볼 땐 11월 달, 12월 달에는 크게 올라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봤을 때 역시나 저는 오늘도 우량주를 사는 전략으로 두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을 때는 우량주 위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우량주 한미반도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 그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어도 장중에 5%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HBM을 구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에 선수금을 줄 정도였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 TSV 공정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큰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점 공급하는 게 한미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55,000원대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대표이사가 100억 이상을 매수한 거고요. 또 지금 어제 발표났던 게 자사주 300억을 더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모습부터 앞으로 전망까지 사실 이만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량주를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끝났을 때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한미 이 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또 이런 우량주 두 개를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걸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건 K 반도체 역시 진짜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시장에 느끼는 것도 뭐 바이오도 안 좋고 뭐 모두 다 안 좋은데 믿을 거는 K 반도체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메모리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어도 지금 K 반도체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일째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제도 오늘도 빠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일째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000원 넘게 팔아치던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만 다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외국인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끝났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FN가이드하고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내년 순이익이 35조 원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연도 영업이익만 본다면은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증가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트렌드포스 전망에 따르면은 PC, 노트북, 서버, 헤드셋 이게 다 지금 이제 작년과 이번 연도가 저점을 지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기관의 분석이 아니라 이 IT 시장의 어떤 대표 시장 조사 기관인 이 트렌드포스에 나오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년 뒤에 HBM 그 포를 또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가장 강하게 확인되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네. 실적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실적이 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믿을 건 K 반도체다. 또 이랑 같이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산 효과와 또 HBM 수혜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 레이저셀 가져와 주셨는데요. 면광원 레이저 장비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별주라서 네.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이 레이저 셀이요, 이 면 레이저 그 레이저 광원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 기술을 보유하면서 아직까지 대형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대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인텔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가 지금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장비를 개발한 프로텍에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프로텍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5분의 1밖에 안 돼 있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칩과 솔더볼 기판을 연결시키는 게 리플로 장비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지금 연로하고 있지만은 연로하다 보니까는 칩 휘는 현상이 나와서 레이저로 바뀌고 있는 건데 이 레이저 리플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저 셀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하고도 지금 그 데모 장비가 미국 팹에 들어가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나가 있는 그 이 레이저 셀 엔진에 의하면은 지금 뭐 결과가 좋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같이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퀄 테스트가 지금 10월 달에서 11월 달 나올 거로 알려지고 있고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나올 거로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10월과 11월 달에 이런 수주가 몰린다면은 주가 급등이 꽤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싼 그런 종목이 바로 레이저 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앞으로 추가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싼 모습이고요. 네. 이 9월 달에 올라갔을 때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런 데 퀄테스트 들어가는 걸 알려지면서 올라갔던 건데 실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같이 빠져 있는 거죠. 다음 그 결과는 10월 달,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결과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좀 저평가된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레이저셀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7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투심은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불확실성에다가 호재성 재료까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지금 이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5%까지 올랐는데 가장 이제 피해를 본 게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이 워낙에 안 좋은데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12월 달을 본다면 결국 이 JP 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많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싸게 살 기회다라는 건데요. 이 싸게 살 수 있는 또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임상 데이터 발표한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임상 데이터가 실패한 것도 아닌데 꼭 실패한 건 마냥 떨어집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 신라제나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신라제 헬스미스 같은 경우가 임상 실패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직접 임상을 하다 보니까는 리스크 컸던 것이고 지금 임상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기술 이전한 다음에 이 빅파마 기업들 하는 거라서 실제로 임상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어떤 바이오에 들어간 자금을 본다면 9월 달만 하더라도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1,100억대인데 역대급 월간 들어온 자금 중에는 최고고 이 17군데 들어오면서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쪽으로 투심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 12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지금까지 항상 이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들을 본다면 지금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네. 좀 빠진 그런 종목 또 우량주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 양행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 양행을 아마 이렇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고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걸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좀 살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팩트는 뭐냐면 지금 1차 치료제가 이 타그리소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가 지금까지 1대1로 직접 비교한 게 없었는데 이번 마리포사 임상을 통해서 1차 치료제는 타그리소보다 임상이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신속 임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2025년도에 상용화 계획이었던 것을 내년 상반기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건데 왜 빠졌냐? 이 병용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데 이 병용 임상 결과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그 타그리소에 비해서 안 좋게 나온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타그리소의 그 병용 임상은 이 화학 항암제를 쓴 건데 이 화학 항암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머리도 빠지고 뭐 손도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화학 항암제인데 보통은 이거를 1차 치료제를 안 씁니다.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독성이 네.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타그리스하고 이제 어떤 병용 시험 한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뭐 업계의 사람들도 실제로 화학 항암제하고 할 필요가 없고 화학 항암제는 1차 치료제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랑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틀렸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세부 데이터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병용 치료에 대한 이 PFS가 아니고요. OS가 그러니까 장기 생존 기간이 더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연내 허가 시청 계획이라든가 국내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어떤 투심 때문에 빠진 것이지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심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이 레이저 트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8월 달부터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가격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다 빠졌는데 실제 프리미엄을 우리가 이제 붙일 만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가격이고요. 차트로 봤을 때 어쨌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무섭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데이터도 기대가 되고 또 12월 봤을 때 지금보다는 주가는 훨씬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소개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7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절 라인은 57,5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네.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개방송에서 참여하면 알아볼 네. 수 있을까요?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세우시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우량주를 좀 사 모아나간다면 결국엔 큰 수익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상 단기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건데 어떤 우량주를 사 모아가 되는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시장 전에 말씀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더 자세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